산타입니다. 오늘 14일, 남은 14일이고요. 현재 06시 08분. 온도는 2.9도. 포근하다고는 할 순 없지만, 그죠? 그래도 극적인 봄. 일교차 크지만, 낮에는 뭐 무지 더워요. 그리고 그죠? 예전에 수년 전에 여기 포승이라는 곳에 한 미술관이 있어요. 설치미술, 현대미술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현대 작가들, 좀 눈에 띄는 사람들 의 작품을 소개하고 거기에 공감하는 여러 뭐 시민들이나 주민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설치미술이라든가 그런 걸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고 건설 어떤 자본에 대한 사단, 그러니까 건축 쪽 관련되신 분이 미술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러시아에 이제 특화된 여러 가지 미술품들을 수집하다가 그렇게 확대시키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대단하신 분이죠. 그거야말로 뭐 사회기여고 어떤 그 귀족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귀족은 없지만 어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어떤 사회에 봉사한다는 거는 상당히 양호한 것 같아. 보기도 좋고. 물론 뭐 돈을 받긴 해요. 초창기 때였는데 어떤 예전에도 그거 소개했던 것 같아. 지하 1층에서 철쭉미술을 해서 빛과, 그 작가 이름은 생각 안 나요 솔직히. 그 작가는 빛과 그리고 그 감각적인 어떤 조명들, 지하실에서 이루어지는 거대한 지하를 자기의 작품으로 도배를 하더라고. 근데 머리가 띵 했어 잠시. 그걸 스탕달 효과? 잠시 혼이 나가는 느낌. 양정욱 작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양정욱 작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뛰면서 정말 또 달이 높이 뜬 달은 맑고, 달이 높이 뜬 달은 상당히 그 뛰기가 좋아요. 그게 겨울이 됐든 여름이 됐든 맑아서 그런 건지 추위와는 상관없이 그 달을 보면서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은 뭐 몇만 년 동안, 몇십만 년 동안 인류가 진화해 오면서 가장 큰 매스미디어를 역할을 한 어떤 중심체잖아요. 야간 저녁 방송 낮 방송은 안 해. 희한하게 오로지 인류 최초의 거대한 비전 프로그램이지 않았나. 시시각각 변하는, 물론 뭐 30일마다 변하지만 어떤 달의 움직임과 달의 표면, 달의 색깔 등이 인간에게 주는 여러 가지 감각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유구한 인류 문화가 거기에 따라서 파생되고 더욱더 풍요로워지기도 했잖아요. 달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와 같이 양정욱 작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상당히 제가 이제 주목할 만한 작가가 한두 명 있는데, 전통 그 도예 그를 하시고 있는 청화? 아니,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 한 분이 있고, 그리고 양정욱 작가를 또 거기에 리스트에 올리고 싶을 정도로 대단히 인상적인 작품과, 일단 영상을 통해서만 봤어요. 그분 소개라든가. 그래서 이번 달 31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그의 설치미술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타이틀이 참 재밌더라고. SBS 영상문화재단하고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매년 주최하는 올해의 작가상을, 2024 올해의 작가상을 탔어요. 양정욱이라는 사람이. 지난 2월, 3월경에 그 대상 수상 후에 이제 소감을 하는 이제 리뷰 인터뷰를 1시간 한 50분? 20분? 30분 그 정도가량 이제 세 사람이 모여서 하다가 패널과 그 다음에 양정욱 작가, 그 다음에 아나운서 이렇게 세 사람이 모여서 하시더라고요. 많은 영상들을 봤는데 그렇게 진정성 있고 그리고 리얼리티가 묻어나는 어떤 현대미술을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직접 제작한 사람이 말씀하신다는 게 대단히 신박하고 설명도 잘하시고, 그분이 이제 1982년생이고 머리를 그냥 머리를 자르질 않아갖고 긴 생머리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경원대학교가 조소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런 얘기를 처음에 하는데 거기서 빡 몰입감이 들더라고. 지루하지 않았어. 첫 그 어떤 인터뷰에 대한 도입부에서 어떻게 지내시냐고 하는데, 자신이 현재 처한 경제적인 생활이 궁핍하다는 걸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면서 그냥 직방을 날리더라고. 이렇게 회피하거나 그러지 않더라고. 사실은 자기가 아이가 또 태어났기 때문에, 애가 둘인가 봐. 근데 궁핍하나 되게 떳떳했어. 궁핍하다고 보이지도 않아. 소박해 하고 당당해 보이면서 자기가 이 예술 생활을 더 할 수 없는 처지가 돼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제안이 왔을 때 여기에 참여를 할까 말까라는 이제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 돈이 안 되나 봐, 돈이. 그래서 바로 그 직전까지는 다 그만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재라든가 뭐 이런 그 부자재들 하나씩 팔았다고 하더라고. 당근에. 그래서 1년 동안은 자기 와이프가 또 집 앞에 텃밭을 분양을 받아서 조그맣게, 내가 봤을 때 부식거리라도 하려고 그러는 건지라고 뭐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뭐 파도 심고 양상추 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당근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러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전혀 뭐 비굴하지 않은. 와. 그러던데 어느 날 이제 현대미술관에서 이런 제안이 와서 참여를 했고 올해 작가상을 이제 받은 거지. 근데 뭐 작품을 이제 직접 봐야 되는데 영상으로 보여준 것 중에 지금 하나가 내 마음을 움직였던 건 뭐냐면 그 설명도 참이고, 이분은 특이하게 어떤 작품을 쓰기 전에 설치미술 작가이긴 한데 자기가 실생활에서 겪었던 이런 생활을 가감없이 작품에 숨기지 않고 거기다 녹여내더라. 예를 들어서 작품 제목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작품을 꼭 보러 갈 텐데, 삼청동인가요 거기가? 국민현대미술관 데가 서울관이? 과천 말고. 자기가 어느 날 그 쿠팡이라는 곳에 이제 들어갔대. 하루, 뭐 며칠 일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루는 이제 딱 가서 서 있었더니 어떤 이제 거기에 리더가 될 사람이 오더니 당신은 여기하고 당신은 여기 서 있고 여기 서 있고 이렇게 배치를 해주더래. 간단한 업무지만 출근해서는 일만 한다는 거야. 일만. 저기 서 있고 난 여기 서 있고 저기 서 있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얼굴은 보이는데 저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나이만 좀 가늠할 뿐이지 저쪽도 나에 대해서 모르고. 그러면서 양정옥 작가가 이제 생활을 위해 생활비를 걸기 위해서 이제 했다는데 뭐 구김없이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끝날 무렵에 그런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버스가 이제 퇴근 무렵에는 버스가 한적한 곳에 있다는 거야. 버스도 잘 안 오고 퇴근 무렵인데 이제 저녁인지 낮인지 모르겠는데 세 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세 명은 그제서야 이제 자신의 모습을 보이면서 각자의 사연이 있으니까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밤이었나 보다. 앞에 있는 이제 조명에 비친 달에 비친 뭐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림자가 이렇게 세 개가 있더래. 그러면서 그 순간순간 찰나마다 그 세 사람의 움직임이 말은 안 하지만 서로 그 살아있는 사람들의 그 미세한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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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랑. 그거를 이제 설치미술 속에 그 당시의 느낌을 세 사람의 생활을 위해서 쿠팡 앞에서 퇴근 무렵에 앉아있는 모습, 현대인의 그 모습을, 그것도 가만히 서 있으면 소리도 들리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 얘기 듣는데 물론 작품 잠시 이렇게 테마만 보여줬는데 아마 눈물 흘리는 사람이 꽤 있지 않았을까. 와, 진짜 멋지더라고. 양정옥 작가.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이름이 생각을 안 났다는 제 개인적으로 존경에 맞지 않는 홍익대학교 미대 출신의 그 윤광조 선생님. 현대 분청사주의 대가죠.
경주 일대 현재 지금 계시고 많이 노쇠하셔갖고 수술도 하시고 그래서 최근에 얼굴 보니까 쏙 빠지셨더라고. 어, 안타까운데 삶이란 게 이제 점점 이제 사라져가고 그의 흔적들이 이제 남아 있겠죠. 그는 그래도 운이 좋은 겁니다. 그분은 착하다는 게 근데 그도 화려한 시절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메트로폴리탄 한국 그 도예미술전에 보면은 그 윤광조 선생님만을 위한 그 전시관이 있대. 상설 전시관이. 그래서 어떤 자신을 후원해주는 미국의 어떤 사업가가 매년 찾아오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작품들을 사갔는데 그거를 기증을 할 테니까 이 작품들을 상설 전시관을 하는데 그런 화려한 퍼포먼스 공립 뭐 무슨 대전에 했는데도 그분은 남을 시키지를 않아. 조수를 시키지도 않고 오로지 직접 하세요. 직접 전업 작가예요. 전업 한마디로 컨셉이라는가 이런 걸 주면서 제자들한테 한번 해봐 그러고 마무리 짓고 딱 자기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것도 하나의 흐름이고 컨셉에 대한 걸 해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걸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이유는 왼쪽 팔 오른쪽 팔들이 거의 사그라들지만 끊임없이 30대 때부터 시작되온 작품 활동이 지금 거의 80이 다 되기까지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한강 작가가 주서 받았던 노벨문학상 수상금이 세금이 없고 뭐 12억 얼마고 그게 엄청나게 많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아주 짧게 코멘트 하더라고. 개소리라고. 12억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뇌와 인류 문화에 대한 기여와 앞으로의 작품 활동에 대한 성원을 봤을 때 LPGA나 PGA에서 있는 골프 프로 선수들이나 NBA 농구에서 하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뭐가 부족하냐는 거야. 노벨 문학상, 노벨 화학상, 노벨 경제학상 하는 사람들이 그런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지. 120억, 500억을 줘도 그 정도는 줘야 되지 않냐 이거지. 그런 취지에서 윤광조 선생이나 그리고 지금 양정옥 작가 등이 보이는 인간의 그 변에 깔려 있는 그게 바로 인간과 어떤 동물이나 짐승과의 차이점이 아닐까. 단순화시켜서 보편적인 심금을 울릴 수 있는 하나의 코드를 꺼내서 커뮤니케이션을 공감할 수 있는 게 예술 아닌가요? 나는 양정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넉넉지 못한 삶 속에서 자빠지려고 그러면 운 좋게 또 나와서 상을 타고 자빠지려면 운 좋게 그런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척박한 예술에 대한 환경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뭐 거기에 참여하는 어떤 스텝이라든가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정말 좋은 인재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쓰러져 가는구나. 또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 패널로 나온 거기 그 SBS 문화전에서는 인터뷰는 아니었는데 다른 쪽에서 정말 예술인은 30대, 20대 때 받는 올해 뭐 그런 상을 받는 것보다는 30,
40대, 50대 서서히 그때까지도 견디면서 살아남아서 창작 활동을 진짜 혼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예술가다. 우리들이 바라는 어떤 즉흥적인 어떤 감동이라든가 이런 걸 줌으로 해서 뭐 상을 받고 이런 것도 어, 자신 삶의 리얼리티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삶과 부정되는 예술 활동을 통해서 거기서 꾸준히 쓰러지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이야. 렘브란트 봐봐. 렘브란트가 젊었을 때 그 망나니 짓을 하고 여자 관계, 지정 관계가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그가 보여준 자화상들을 보면 저도 이제 한 카피본을 갖고 있는데 그 60대인지 50대인지 모르겠지만 늙음악이 자신의 작품이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그 당시에 그는 그 사회에서는 그를 뭐라고 평가했냐면 거의 뭐 루저로서 재능은 가지고 있으나 그의 어떤 작품 사회적인 평가는 아주 최악이었다는 거죠. 마치 뭐 그걸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엄청난 퍼포먼스를 갖고 있지만 70년대 그런 마약이나 이런 대마초를 통해서 사회 매장이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취지의 그 렘브란트는 그런 삶 속에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꿋꿋이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현대까지 남아있는 그의 작품을 볼 수 있잖아. 시간대별로 나오는 그의 작품들이 정말 그것이야말로 예술가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아니겠느냐. 나이 먹어서까지도 버틸 수 있는 어떤. 그래서 양정욱 작가는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소중하게 저의 그 인물 아카이브에 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조 선생도 그렇고. 정말 이제 이번에 그 올해의 작품을 받은 이분이 양정욱 작가가 경제적으로나 이런 부분 아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상 뭐 올해 작가상을 탔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되게 유니크하더라고.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서 나온 어떤 소재들을 어떤 배경으로 해서 탄생을 했는지 글을 쓰고 그 글은 어떤 단순한 배경의 지식이 아니라 문학소설처럼 단순한 단편소설 같은 거를 통해서 더 깊이 이런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부수적인 그 메인 창조물과 텍스트가 서로 소통하는 특이하더라고. 정말 앞으로 살아남는 건강한 작가가 되어주길 바라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뭐 부끄럽지만 지속적으로 그 필사를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필사가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소소한 일들 계속 적어 나가고 있어요. 지치지 않으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작품으로서의 평가를 받으면 좋겠지만 뭐 그렇게 일부러 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지. 쓰러지지 않고 지치지 않고 어떤 문학적인 텍스트를 내공을 계속 쌓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정욱 작가. 멋진 작가고, 멋진 청년이죠. 저보다 한 10살 아래인 것 같은데, 쥐띠. 양 작가님, 응원합니다. 파이팅! 산타였습니다.